안녕하세요, 윤트리버입니다. 제가 오늘은 시술 추천, 비추천 영상으로 찾아왔는데요.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제가 성형외과에서도 일을 해봤고 피부과에서도 일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요즘에 커뮤니티도 많이 발달돼 있고 어플 같은 것도 많이 발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늘 궁금해하는 점이 비슷한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됐어요.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릴 거고 시술을 권유하거나 병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그런 건 따로 없으시니까 그것만 참고 부탁드릴게요. 제가 시술 같은 경우에는 바디 시술보다는 얼굴 쪽 위주로 시술을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얼굴 위주로 오늘 영상은 추천을 드리려고 해요. 얼굴형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일 효과봤던 거는 아무래도 경락이긴 한데 그거 같은 경우는 횟수도 많이 해야 되고 비용도 그만큼 많이 들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그거 말고 캐주얼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술을 추천드리자고 하면 인모드가 될 것 같아요. 인모드 같은 경우에는 10회까지도 필요 없고 2, 3회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라인이 보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말고도 턱 필러도 저한테는 효과적이긴 했어요. 턱 필러 같은 경우에는 저같이 턱이 짧은 경우에 조금 턱 필러를 맞으면서 길게끔 빼주면 턱이 좀 더 얄쌍해 보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다만 얼굴에 살이 좀 많은 상태에서 턱 필러를 받게 되면은 얼굴 따로 턱 따로 돌 수 있어가지고 그건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꾸준히 받아봤을 때 효과봤던 시술 3가지를 꼽자면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인모드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토닝이 될 것 같은데 토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회 패키지를 끊어서 꾸준히 다녀본 적이 있는데 그때만큼 얼굴이 밝아지거나 맑아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귀찮아서 자주 안 다니게 되긴 하는데 토닝도 아주 효과적이긴 했고, 세 번째 사각턱 보톡스, 그것도 되게 저한테는 효과가 좋았어요. 제가 음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사각턱 근육이 많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맞다 보니까 지금은 앙 했을 때도 많이 근육이 나오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사각턱 말고도 관자놀이도 음식을 많이 씹게 되면은 발달하는 부위 중에 하나예요. 사람마다 발달하는 정도가 달라서 사각턱 보톡스랑 관자놀이 보톡스를 무조건 추천하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많이 발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관자놀이 같은 경우 근육이 뭉치면서 두통이 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보톡스를 맞아주시면 효과는 많이 보시긴 할 거예요. 정확한 건 아무래도 병원 가셔가지고 충분하게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은 비추천 드리는 시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애교 필러를 맞아보고 처음으로 후회를 했었어요. 맞고 난 다음에 애교 필러에 필러가 너무 퍼져가지고 눈밑이 너무 물룩해져 보여가지고 너무 나이 든 사람처럼 보여서 지금은 다 녹인 상태거든요. 그거 말고도 제가 추천드리지 않는 거는 팔자 필러예요. 주변에서 한 사람들 보면은 너무 조금 넣으면은 팔자 필러 한 티가 전혀 안 나고 너무 많이 넣게 된다고 하면 팔자는 당연히 사라질 수 있는데 너무 원숭이처럼 보일 수가 있어가지고 팔자 필러랑 애교 필러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사 시술이랑 리프팅 시술 중에 어떤 게 더 효과가 좋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긴 했는데 주사 시술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윤곽 주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윤곽 주사 같은 경우에는 병원마다 믹스하는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고객마다 병원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주사 시술보다는 저는 리프팅 시술을 더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시술을 받을 때 피부과로 가야 될지 성형외과로 가야 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피부과를 추천드려요. 아무래도 사람마다 피부과랑 성형외과를 가는 목적이 다르긴 할 건데 피부과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맞춰서 진단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을 하는 느낌이라고 하면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케어받는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목적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성형외과보다는 피부과에서 시술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통증은 적으면서 효과는 많이 봤던 시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인모드 포마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인모드에 대해서 되게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인모드 중에서도 FX가 있고 포마가 있는데요. 포마 같은 경우에는 리프팅 시술인데 탄력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팔자 부위에 특히나 효과를 많이 받고, 팔자 같은 경우에 화장을 하게 되면 많이 끼이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포마 시술을 많이 받고 난 이후부터는 끼이는 정도가 많이 옅어져가지고 많이 추천드리는 시술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필러 시술 중에 추천하는 부위와 비추천하는 부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추천 같은 경우에는 애교 필러랑 팔자 필러를 비추천으로 말씀드리고, 이마 필러 같은 경우에는 볼륨이 많이 생기면 빵빵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부티나는 이미지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생기 있는 이미지?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고, 그리고 한 군데 더 추천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턱 필러. 턱 필러 같은 경우에 턱 끝이 짧은 분들한테 턱 필러를 받게 된다고 하면 좀 얄쌍해 보이는 효과까지 가질 수 있어가지고 추천드리는 시술이에요. 그 다음은 피부과 선정 기준을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목적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은 피부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가긴 해요. 왜냐면 전문의 같은 경우에 많은 의사분들이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상위 2% 안에 들어야만 전문의를 딸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서 웬만하면 전문의가 있는 데로 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나이대별로 추천드리는 시술인데요. 일단 1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추천드리자고 하면 여드름이 많이 올라올 시기이기 때문에 여드름이 올라왔을 때 간단하게 여드름 케어 정도만 해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2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모드라던가 물광주사 같이 간단하게 노화를 조금 늦출 수 있는 시술을 추천드리고, 30, 40대 같은 경우에는 이미 피부가 어느 정도 노화가 진행된 상태고 칙칙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웬만하면 울세라, 써마지 아니면 리쥬란, 샤넬, 엑소존 이런 비싼 종류의 시술을 조금 추천드리는 편이긴 해요. 아무래도 자세한 거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받아보셔야 알겠지만 나이대별로 제가 추천드리는 시술은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러를 많이 맞으면 나중에 처지나요?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많이 맞는다는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마 필러에만 벌써 6.5 정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1년 정도 지났는데 처지거나 그런 건 없어서 그런 점은 따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애교 필러를 제가 맞아본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도 애교 넣었을 때는 아무래도 볼륨이 있다 보니까 잔주름 같은 게 개선이 되긴 했는데 빼면 다시 돌아와서 처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잔주름이 원래대로 돌아온 게 있어서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시술 질문을 가지고 와봤었는데요. 다음번에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수술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 싶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